자, 1차시 색채 미술에 의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1차시 수업에서는 색채계 그리고 형용사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에 의해서도 또 우리가 색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알려면 색채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1차시 수업은 색채계와 형용사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 이렇게 색책에도 여러 이론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표준 으로 삼는 색체계는 이 먼셀 색체계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KS 표준 그거는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하는 우리 색체계는 이 먼셀 색체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웨덴에서도 사용하는 색채가 있고 일본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색채계의 이론들을 알아보고요. 또 이것들이 미술과 이 색채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 형용사, 우리가 형용사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색에 접해서 응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디자인에서 색이 적용될 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조화되어 쓰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색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배색의 목적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합해서요, 디자인의 효과를 높이는데 사용하려고 이 배색을 하는 거죠. 이 배색에는 색의 삼색성인 이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이 톤이 이제 색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잘 생각해서 색을 조화롭게 하는 것들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색에 이렇게 조화롭게 쓰이는 것을 우리 이제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화라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조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통일과 변화의 밸런스가 잘 맞을 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배색에는 이런 질서와 균형 감각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배색에서는 이렇게 형용사 이미지에 따라 객관화된 이미지를 색상과 색조를 다르게 해서 감성적으로 배색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용사 언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에 대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색상과 이 색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런 배색 방법을 통해서 배색 이미지를 연습하고 이런 미묘한 이런 언어에 따른 배색 이미지를 표현하면 또 이렇게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미지 스케일은 이 인간이 색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형용사 어휘로 분류해낸 것을 배색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이미지 공간에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 공간은 일정한 색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하나의 공간 좌표에 위치함으로써 색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 이미지 스케일, 이 이미지 공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부드럽고 딱딱한, 그리고 동적인, 정적인.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여기를 이제 가운데를 0으로 하면 이쪽으로 1, 2, 3. 또 여기서 동쪽으로 1, 2, 3. 이렇게 해서 1은 약간, 2는 꽤, 3은 대단히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축을 조사한 것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 공간, 이미지 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색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미지를 언어, 형용사와 연관지어 이렇게 척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형용사 이미지는 이 일본에 있는 이 고바야시 이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을 국내 정서에 맞는 언어로 변경해서 이 국내에서는 이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을 이렇게 대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게 좀 오래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그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인 정적인 이런 이미지 축은
지금도 이런 언어 이미지에다가 대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채 조합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 환경에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대상들은 또 색으로 지각되어 있는 경우는 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음, 여러분들이 주위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주위를 살펴보시면 한 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진 않죠. 여러분들의 책상도 있을 거고 의자도 있을 거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색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대상들은 그렇게 단색으로 지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무수한 색들과 함께 우리의 그런 시선을 끌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접했을 때 단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질에 의해서 또 조명에 의해서 또 이런 자연광, 빛에 의한 이런 효과에 의해서 한 가지 이상의 색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굉장히 수많은 무수한 색들을 옆에서 접하고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색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제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시각물들, 이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음, 배색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구성에 의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색채의 조합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죠. 그래서 색채 연구의 그런 중심적 테마로서 그 역사도 매우 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나 이런 디자인의 가치는 색채와 더불어 이런 형태, 소재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첫 인상을 좌우하는 큰 역할은 뭐겠어요? 색상의 조합, 그러니까 배색입니다. 그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오감 중에서 시각은 한 85%를 차지한다고 하죠. 이것처럼 이렇게 배색이 차지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이미지 스케일은 사람이 어떤 색채의 조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색의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심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색채의 조합의 이미지를 이미지 스케일의 각 축에 배치함으로써 이 색채의 조합을 보고 느끼는 이런 심리적인 감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색채의 조합에 관한 최초의 기술을 남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이론적인 고찰보다는 이런 회화 제작에 있어서의 이런 세련된 이런 미적 센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이렇게 배색의 조화를 추구해 왔다고 합니다. 200년 전에요. 독일의 시인 괴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괴테는 특정 색이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테가 색상안을 통해서 배색을 구성하는 이런 색상안의 위치 관계로 설명한 이후에 배색이 체계적으로 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테는 이렇게 색상안을 이렇게 1810년에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색상안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그 색의 배색이라든가 또 이 색에 대한 이 팔레트들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음,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이 괴테가 컬러 이 색상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 팔레트를 만든 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컬러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론적으로 색에 어떻게 만들었고 이거는 어떤 배색으로 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기가 괴테가 만든 이런 것들을 이 고흐 고흐의 작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칼라 그 배색들을 아니 고흐 죄송합니다. 고흐가 아니라 괴테죠. 괴테의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배색하고 측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19세기 중엽에 이 시브러레라는 사람은 이 현대의 배색 조화의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연구를 시작해서 배색 조화를 단순히 색상뿐만 아니라 이런 명도나 채도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괴테도 색상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색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으로 배색으로 해서 이렇게 배색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슈브럴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슈브럴도 이 직조회사에서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도미넌트 컬러나 여러 가지 병천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색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색상화를 만들었고 명도 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색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이 독일에 있는 이 오스트발트나 이 미국에 있는 이 먼셀은 이런 배색의 법칙을 자신들이 고안하고 개발해서 이 색 공간 그리고 색의 삼석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독자적인 이런 표색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색계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배색을 구성하는 그런 색들 간의 그런 기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오스트발트 독일의 화학자예요. 그래서 이 색채 이론가들은 대부분 미술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학자나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연구를 하다가 이 색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 이론가들이 의외로 화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먼셀입니다. 먼셀은 미국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이 먼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국 표준 색채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셀은 이런 배색의 법칙을 자신들이 고안해서 색의 삼석성인 색상, 명도, 채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 공간 안에 기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색상에 관계된 거, 명도에 관계된 거, 이 채도에 관계된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세 컬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색상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겉에 있는 게 색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축이 명도예요. 명도는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단계가 채도입니다. 채도는 점점 이 명도축에 있으면 어둡죠.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올수록 색이 선명하죠. 그래서 채도는 색이 탁하냐 선명하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색의 이름이고요. 명도는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고 채도는 이게 색이 탁하냐 선명하냐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셀은 이 1905년에 이렇게 창안을 했고요. 이 1940년에 수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 먼셀 표색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색채를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총합해서 만들고 있고요. 보통 색상을 우리는 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색상을 휴, 그 다음에 명도를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것을 우리는 V, 그래서 value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도는 크로마. 그래서 선명하냐, 탁하냐. 그래서 이런 등보적인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셀의 기본 색상은 5가지입니다. 빨강, 여기 있죠. 빨강, 노랑, 그린, 이 초록, 파랑, 블루, 그 다음에 퍼플, 그리고 그 사이사이 빨강과 노랑 사이에는 주황, 노랑과 초록 사이에는 연두, 초록과 파랑 사이에는 청록, 파랑과 보라 사이에는 남색, 보라와 빨강 사이에는 자주. 그래서 기본 색상은 5가지고요. 그 사이사이 또 열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색상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S 표준색의 색상안은 이렇게 10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먼셀의 색상안은 이렇게 사이사이
그래서 백색상까지 구분해서 만드는 게 이 먼셀의 색상환입니다. 그리고 명도는요, 이렇게 아까 제가 축을 얘기했죠. 밝고 어둠의 단계.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단계를 10단계로 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색이 밝아요. 그래서 뭐 완전한 검정과 완전한 하영은 없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9.5, 1.5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를 2를 1.5라고 얘기하고 이 10을 9.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1부터 1.5에서 9.5까지 그래서 0부터 10 단계까지를 구분해서 이 명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먼셀의 그 명도입니다. 그리고 채도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뉴트럴 컬러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N이라고 써 있는 건 뉴트럴 컬러입니다. 뉴트럴 컬러라고 하는 거는 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채색. 그래서 N2, N7, N8 그러면 이거는 뉴트럴 컬러구나. 이 색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트럴 컬러는 색이 없다. 무채색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빨강인데 채도는 이렇게 점점 숫자가 높을수록 색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을수록 이렇게 탁해지죠. 그래서 이 단계 이렇게 먼세로 짝수로 나갑니다. 2, 4, 6, 8, 10, 12, 14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크로마 채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NO 무채색 온으로 해서 딱 잘랐을 때 색상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기본색에 O자를 써줘야 돼요. 그게 기본색인데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기본색에서.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색상안인데 이 채도 단계는 색상마다 달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14가지 채도가 있는 것도 있고 8가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셀의 이런 컬러 트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셀의 이 표색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먼셀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다 먼셀 표기색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O 아래 2의 6이라고 읽어요. O 아래 2의 6. OR은 색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2는 명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슬라시하고 6이라고 하는 건 채도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빨강색을 이렇게 펼쳤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다 OR 값에 대한 얘기예요. 색상 OR. 기본색 O. 그러니까 레드 빨간색에 대한 건데 이게 명도가 2라고 그랬죠. 그러면 명도가 2축이라고 그랬죠. 이게 명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고 그 다음에 6이라고 그랬죠. 채도는 요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요. 색상기요. 그래서 5R에 2에 6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셀 표색계의 기호 표시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먼셀의 이 표색계 기호 표시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채색은 얘기했죠. 색이 없는 색. 그래서 N자로 시작하는 거는 다 무채색입니다. 그래서 이 먼셀의 표색계의 기호 표시법은 이렇게 색상 명도 슬라시하고 채도 이렇게 씁니다. 다르게 쓰면 안 돼요. 색상, 명도, 슬라시하고 채도. 이게 먼셀 표색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O 아래 2의 6이 명도, 채도, 슬라시하고 채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먼셀의 표색계의 기호 표시법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O 아래 2의 6이 어디 거라고요? 먼셀 표색계의 기호 표시법입니다. 이게 유채색 표기예요. 무채색은 N으로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은 이 20세기 중반의 이 배색조화의 연구는 색채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서 이런 배색의 조화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험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이렇게 배색 연구 실험 결과에 이런 수리적인 해석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색 조화의 정도를 자신들이 고안한 이런 색 공간 안에서 색의 삼석성 간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예측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은 예측의 정밀도나 이런 실험 규모의 측면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태도로 이런 배색의 조화를 정량적으로 다룬 최초의 이론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런 배색에 대한 연구들을 한 학자들은 굉장히 그 배색에 대한 이런 조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배색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바야시가 이런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심리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개발한 것이 이런 고바야시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이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 고바야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이미지 스케일은 이렇게 아까 제가 네 가지 이미지 얘기한 것처럼 웜, 쿨, 소프트, 하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프트라고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지만 부드럽고 딱딱하고 제가 얘기했죠. 동적이고 정적인 이것들을 소프트, 하드 이렇게 하드, 웜 이쪽을 웜 이쪽은 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좌표에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표현된 조사한 이런 이미지들을 배치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이 제3축으로 이 클리어 글라이시 축이 되어서 이렇게 3차원 이런 공간에 대한 이런 이미지 공간도 이렇게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딱딱하고 웜 쿨로 해가지고 조사한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내가 색채를 조사를 했더니 이런 빨간 계통, 주황 계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갖다 대면 되죠. 그리고 내가 조사한 것들이 음, 부드럽고 차가운 색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쪽에다 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이렇게 정열적인 그럼 이쪽으로 되겠죠. 웜하고 하드 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점잖고 아주 그 시크한 뭐 그런 어두운 막 그런 것들이 하면 여기가 되겠죠. 쿨하고 하드 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뭐 연구를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색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 축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배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도 이 배색의 색상을 이 먼셀의 기호로 표현해서 이 먼셀의 10가지 색상안을 여기다가도 배색을 해도 되고요. 또 이 유채색이나 무채색을 여기다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그 색채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전공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내가 언어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 형태로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이게 이제 색상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 하드, 웜, 쿨 해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이 IRI 이미지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이 IRI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IRI 이미지 스케일과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나 환경 여러 분야에서 이런 색채 디자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색채 감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런 감성 구조를 면밀하게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낸 것이 조금
그 IRI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 공간을 이루는 기본 축은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이고 정적인 이런 배색에 의한 도구뿐만 아니라 이런 단색,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IRI 이미지 공간에서 이렇게 형용사와 배색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꽤 오래돼서 지금 현재는 잘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참고로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배색 연구 중에서 이렇게 감정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언어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배색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SD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평정 척도를 이용해서 평가 실험과 그 결과로부터 배색 감정을 추정하는 예측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오수굿이라는 연구학자가 음, 이런 형용사 이 반대어를 가지고서 이 척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우리가 SD 기법이라고 합니다. SD 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의미 차이에 대한 분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배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공통 감각을 분산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클러스터 분석이라고도 사용할 수 있고 요인 분석도 있고 SD 기법도 있고 색채 투영법도 있고 이렇게 분석들은 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것이 이 고바시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이미지의 판단 기준인 웜, 쿨, 소프트, 하드 이런 좌표축의 상의 배색의 이미지를 표현한 배색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글라이시 3차원적인 이미지 공간 아까 보여줬죠. 이 공간에서도 이렇게 배색의 색상인 원색 기호로 이 색상과 색조와 이런 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배색 언어에도 다양한 이런 형태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의류나 식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에 이런 축과 색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반드시 학문적이 아니어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것이 이 배색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감정을 배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배색을 그 이미지로 표현하는 언어로 제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호 관계가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연구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색상안입니다. 이 KS 표준 10가지 색상안이에요. 아까 먼셀에서 10가지 보여줬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 10가지 KS 표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한글 산하 규격에서도 이렇게 색상과 이런 톤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표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140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명한 톤, 이게 밝은 톤, 엷은 톤, 흰 톤, 밝은 회색 톤, 흐린 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 색상이 동그랗게 된 겁니다. 이게 한 줄이 이렇게 기본색이 여기 있죠. 이 비비드 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S 표준색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색조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 앤 톤이라고 되어 있는 건 휴는 색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휴는 색상에 대한 얘기고 이게 톤이 지금 각각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색조는 우리가 이렇게 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색상, 휴, 채도, 명도가 복합된 게 우리는 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톤을 잘 알면 색채를 기억하기 좋고요. 색상의 범위를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반영하기 쉽고요. 또 조화를 생각하기 쉬운 게 이 색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케일은 다양한 색이 가지는 그런 감정 효과, 연상과 상징, 공간과
전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언어에 객관화시켜서 구성한 이미지 공간을 말하죠.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은 그런 감성 배색이나 색채 계획과 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기도 하고요. 색에 대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개인, 국가, 문화, 양식, 환경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공간은 그런 주제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 공간을 제작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색 이미지 스케일은 모든 색상을 그 이미지의 차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판단 인지를 축으로 공간에 세워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색채 감성 공간이고요. 빨강과 파랑, 노랑과 초록 이런 각각의 색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차이를 이 공간에서 또 그 색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단색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이런 배색 이미지와 이런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인데 이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패턴, 뭐 제품, 뭐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남자 아이돌 가수와 헤어 컬러가 나타난 배색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막 이렇게 이쪽으로 몰렸다. 그래서 배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연구한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입니다. 응용 사례예요. 예,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